그리고 잭시믹스 그리고 브랜드엑스 팬과 주주분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뭔가 좀 베네핏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왕 나오셨습니다. 구독자들 위해서 그 할인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쿠폰을 좀 마련을 했고요. 요 보시는 분들만. 요 영상 보신 분들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걸로입니다. 저희가 작년만 해도 한 해 동안 판매한 그 제품의 종류의 수가 3,200개 정도. 작년 학습에 이제 기간이 좀 있었어요.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낸 거는 일단 잭시믹스는 그 효율 측정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되게 중요할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뭐 이름은 이제 메타라고 바꿨습니다만 뭐 주가 이제 급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성장의 한계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고객 정보,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제한을 가하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해야지 적은 비용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브랜드엑스의 어떤 마케팅 효율 측면에서도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그 일단 이것도 이제 잭시믹스와 잭시믹스가 아닌 브랜드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방문자가 많고 자체몰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팅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한 달에 400만 명이 들어오는데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는 대상이 사실은 뭐 성별 타겟팅하고 연령 정도만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400만 명이 보다 작겠죠. 사실 저희가 광고를 할 때 타겟팅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아요. 잭시믹스는 그냥 연령과 성별을 가지고만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이제 하고 오히려 타겟팅을 좀 세세하게 할 경우에 효율이 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서 이제 잭시믹스의 경우는 이제 좀 해당을 하지는 않고 이제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이제 느낌을 받고 있기는 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광고 시장만 이제 놓고 봤을 때도 예년에 비해서 좀 효율이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걸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각 매체마다 좀 다릅니다.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뭐 구글이나 뭐 유튜브 뭐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다 특성이 다른데 일단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회원수가 좀 줄었잖아요. 회원수도 좀 줄었고 광고 단가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광고의 구자 수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 고객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릭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클릭당 비용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꼭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도 있고 이런 이제 광고에 대한 피로도 단가 상승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조금 효율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 경쟁력 그리고 자사몰 쪽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타개하시는 방식은 방금 말씀해주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잭시믹스.com 그리고 앱 회원, 그러니까 앱 다운로드 수, 앱의 이제 회원 수를 굉장히 중요시한 저희가 중요한 지표로 지금 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통한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이 계속 재구매를 하게 되면은 광고 효율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드리는 광고비에 비해서 이제 고객의 유입이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앱이나 자사몰 회원 관리 뭐 옛날로 뭐 치면 CRM에 이제 좀 더 공을 들이고 있죠. 결국은 그 효율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에서 조금 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잭시믹스의 브랜드 충성도는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게 좀 탄생한 지 한 몇 년 됐죠, 이 브랜드가? 저희가 원래 이제 브랜드 이름을 짓고 첫 제품을 출시한 거는 2015년이고요. 이제 2017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을 했고 지금 이제 한 5년 차 정도 됐고 충성도는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뭐
굉장히 높다라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재구매 비율이 높습니다. 재구매율. 전체 구매 건수 중에서 재구매 건수가 한 5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신규도 신규지만 재구매 비율,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 사는 고객이 절반은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저는 그거 궁금해서 또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브랜드라는 게 영원하면 좋겠지만 네네.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또 언젠가는 잭시믹스 브랜드 자체가 조금 노쇠화될 수도 있고 실증이 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사실 이게 유행이냐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네.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뭐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고 그다음에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가 챌린지를 받는 게 이게 일시적 유행 아니냐? 그렇죠. 이익이 뭐 드러날 수 있냐?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냐?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일단 이 레깅스라는 품목이 네. 일시적인 유행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 레깅스를 한번 입으면 예. 다시 청바지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다. 그 다음에 레깅스를 한번 입고 운동을 했는데 일반적인 트레이닝복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다. 한번 입게 되면 이제 사실 이게 계속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레깅스라는 품목 자체는 사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모든 기업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 브랜드의 가치를 늘리고 이 브랜드의 이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모든 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제 이 유행으로 지나갈 이미 이제 한번 성장을 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꺾이는 기업들도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나름의 이 경쟁력을 가지고 뭐 마케팅이 됐던 아니면 제품력이 됐던 계속 뭐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원 브랜드 리스크 이런 지적 좀 들어보셨죠? 원체 네네. 아까도 이제 거의 매출의 한 80% 네네. 브랜드엑스의 80%를 이제 잭시믹스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제 패션 기업들 일단은 선두에 서는 이제 회사에 이끌어주는 브랜드가 다들 있기 마련인데 또 네네. 그게 너무 잘 나가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저러다가 제가 꺾이면 이 회사가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물론 네네네. 아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뷰티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뭐 나중에 뭐 PT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만. 네네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가장 우려는 하고 있죠. 네. 예. 당연히 매출 비중이 높은 브랜드인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뭐 저희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저희 잭시믹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단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증명을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그리고 항상 이게 트렌드를 이끌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이게 카테고리 계속 확장을 하는 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잭시믹스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브랜드의 이제 매출 비중을 이제 높이는 노력을 한 작년 초까지는 했었어요. 작년 네. 초까지는 했었는데 네. 이게 잭시믹스의 이제 성장이 너무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다른 브랜드들이 좀 매출을 좀 빠르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비용과 뭐 투자를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하지 않는 쪽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잭시믹스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건데 굳이 이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화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른 브랜드에 좀 과하게 투자를 했다가는 회사 전체적으로 건강해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좀 판단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다른 브랜드들 좀 안 되거나 네. 좀 미래가 좀 불투명한 브랜드들은 실제로 접기도 했고요. 네. 그냥 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각각 브랜드에 맞는 각각 상황에 맞는 이제 전략들을 취해서 하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좀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작년 학습에 이제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낸 거는 일단 잭시믹스는 잭시믹스대로 이제 카테고리 확장을 계속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저희가 크게
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쪽 플랫폼 사업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국민 PT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식품 카테고리를 좀 한정을 해서 저희가 좀 그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 이전에 중요한 건 제품의 품질, 네네.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잖아요. 우리가 뭐 마케팅 브랜드 이야기부터 좀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뭐 물론 입어본 분들은 이제 뭐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다 국내에서 제조한다면서요? 특히 잭스믹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아우터 일부나 뭐 신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내에서 제조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네네. 국내에서 제조하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마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네네. 제조 원가가 좀 높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왜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제조 안 하고 국내에서 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이제 회사의 사업 방식이 이제 D2C라고 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고객한테 직접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인데,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이 잭스믹스가 방문자가 400만 명이고 네. 회원이 220만 명일 수 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객이 앱을 실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사이트에 이제 도메인을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이제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밌는 컨텐츠가 자주 올라와야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앱을 유입이 되죠.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패션 브랜드의 경우에는 저희는 이게 제품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만 해도 한 해 동안 판매한 그 제품의 그 스큐라고 하죠. 그 제품의 종류의 수가 3,200개 정도. 3,200 종류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중에서 작년에 출시한 제품이 한 1,200개 정도. 한 해에 네네. 새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시작한 제품 1,200개. 제품 종류가 네네. 그리고 이 출시하는 이 빈도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은 무조건 저희가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음. 신제품이 나온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런칭을 해야지 고객들이 이번 주에는 뭐 어떤 제품이 나왔을까 하고 이제 앱을 한번 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약간 요거는 거의 의류로 따지면 SPA 브랜드들 빠르빠르리 좀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더 나간 거죠. 더 자주, 더 많이. 그거보다 더 네. 빠르게. 네네. 왜냐면 SPA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장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3,200개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략을 일단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또 사진 촬영해서 제품을 이제 업로드하는 데까지 이 시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스큐가 많기 때문에 이 발주를 SKU. 네네. 네. 많기 때문에 발주를 조금이라도 많이 하면 네. 안 팔리면 이게 다 재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서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적합하다. 이제 그러다 보면 제품의 원가가 이제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제품이 굉장히 싸죠. 그 레깅스만 해도 경쟁사에 비해서 좀 싸고, 당연히 그렇더라고요. 뭐 대기업이나 뭐 해외 브랜드에 비해서도 훨씬 싸기 때문에 비싸게 만드는데 싸게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저희가 D2C 전략인 거고요. 유통 마진을 확 빼버리고 확 줄이는 거죠. 국내에서 제조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빨리 공급이 되긴 할 테니까 뭐 유통망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 그 뭐래나 물류 문제 이런 것도 없을 테고. 물류는 괜찮습니까? 국내에서는? 네. 그렇죠. 해외에서 오는 거 아니니까. 결국은 그래서 유통 마진을 줄여야 하는 D2C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러면 뷰티라든지 다른 뭐 요 헬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다 국내에서 거의 다 화장품은 이번에 코스맥스 했고 뭐 대부분 이제 OEM 그렇죠. 기업들, 국내 기업들하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있고, 제품도 이런 뭐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도 뭐 일부는 중국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한국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미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긴 한데 이제 과거의 경쟁력은 이제
여기 뭐 IPO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때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22년부터 브랜드 X는 이제 어떻게 나아갈 거냐 이건 아니겠습니까? 혹시 뭐 신사업 준비하고 계시는 거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네. 저희가 일단 올해 주요 키워드 3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 글로벌. 네, 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패션이고 세 번째는 플랫폼. 플랫폼. 네, 이렇게 3가지이고 저희가 상장을 준비하고 상장 이후에 이제 좀 많은 이제 브랜드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뭐 모든 것들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으니까 잘 안 되는 브랜드들도 생기고 해서 작년에 좀 많이 학습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없앤 브랜드들도 있고 그리고 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잭시믹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 향후 한 2년간은 이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을 더 많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 패션이 해외로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많진 않죠. 그렇죠. 10년 전에 뭐 필라 예. 정도 있고 최근에 이제 MLB 예. FNF 거. 네네. 예. 가 성공을 했고 한국 이 패션이 해외로 나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네.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좀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하면서 네네. 3월에 일본, 네네. 5월에 음. 중국은 이제 상하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원래 저희가 한 2년 전에 일본 법인을 만든 것도 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위해서 사실 법인을 네, 연 네,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계속 지연이 되다가 작년 이제 말부터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네. 해외 매장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고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해외 국가가 한 18개 정도의 지금 거래처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을 수출하는 일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일본도 작년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한번 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올해는 좀 3월부터 3월, 4월, 5월 이제 계속해서 그 팝업 스토어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일단 중요한데 중국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 파트너사는 있습니다. 천마 그룹이라고 저희가 천마 그룹. 네네. 네. 그 온라인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 진출해서 뭐 티몰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저희가 진출을 하려고 좀 파트너를 여기저기 이제 찾아보다가 그 천마 그룹은 이제 온라인 원래 쪽만? 온라인만 네, 네. 했었어요. 그러다가 천마 그룹에서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해서 네. 그 오프라인 매장까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오프라인도 해서, 같이. 그래서 이제 한 5월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좀 좋은 이제 자리를 좀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뭐 홍콩도 이미 하나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한 2개 정도 더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봤을 때는 한 8개 국가 정도에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내고 온라인 판매도 하면서 저희 좀 브랜드를 좀 알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이 중요한데 뭐 다른 이제 기업들 보면은 중국 쪽에서 매장을 몇 개 낸다. 반응이 좋아서 몇 개 더 낸다. 이게 이제 주가에도 즉각적으로 막 반영이 되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브랜드 X도 잭시믹스 매장이겠죠, 당연히. 네네, 예, 맞습니다. 잭시믹스 매장을 몇 개까지 막 이렇게 생각해 두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그 한국도 그렇고 오프라인 매장을 낼 때 개수에 대한 목표보다는 사실 이익을 많이 봤어요. 이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내면 뭐 매출에는 일단 도움이 되긴 할 텐데 그 아무래도 이제 많이 내다 보면 이제 적자가 나는 매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정비가 커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점을 하게 되면 좀 좋은 그 위치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는 이제 좀 입지가 좋지 않은 것까지 같이 이제 들어오기를 바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올해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매장을 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루기 위해서 뭐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거나 해외 진출을 할 때 사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한국에서의 가격 정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가 D2C로 판매를 하다 보니 이 높은 가격, 높은 원가, 낮은 가격. 그래서 네. 그 마진율이 일반적인 패션 기업이나 이제 유통업을 하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 마진율이 크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갈 때 이 공급하는 가격이 그들의 이제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현재 팔고 있고요. 그래야겠죠. 네네. 예.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에서의 가격 정책이 좀 정교하게 좀 다듬어져야겠다. 뭐 그래서 저희가 뭐 신발을 하거나 뭐 화장품을 하는 것도 이 배수가 기존의 레깅스와는 좀 다른 원가율이 낮은 제품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 또 해외 수출에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내 판매 가격보다는 이제 해외 판매 가격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통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마진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걸 또 어떤 분들은 해외는 그냥 일부러 고가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국내는 D2C니까 가능한데 네. 해외는 아무리 D2C라 하더라도 비용 구조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해외에서는 또 이제 인터넷으로 한국 내 가격 비교가 너무 또 이제 많아져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뭐 그걸 찾아보시는 분들 역직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렇죠. 지금도 그런 역직구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잭시믹스닷컴에 이제 영어 버전의 사이트가 있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는 이제 국가가 한 5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5개 국가에서 이제 저희 잭시믹스닷컴에 들어오셔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이제 대부분은 현재의 상황은 이 정말 이제 해외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제 동양인들이 이제 주문을 하죠. 왜냐하면 이 핏 자체가 이제 동양인들한테 저희가 이제 맞는 제품들 많이 팔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진짜 서양인들을 위한 핏을 저희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것들 중에서 이제 제품도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도 매장을 낼 계획이 있고 이런 네. 식으로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쪽 또 초반 또 반응을 보면서 이제 속도라든지 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네요. 네.